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유전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된다는 것. 그래서 멘델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여러분, 그 부모하고 자식이 있으면 서로 이게 뭔가 닮았죠? 그러면은 부모 세대에서 있었던 뭔가가 자식한테 넘어갔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거는 꼭 뭐 생물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직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잘생기고 키가 크고 키가 막 185고 똑똑하다. 근데 자식이 태어났어요. 근데 보니까 자식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똑똑했어요. 그럼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을 거라기보다는 이 부모한테 가지고 있었던 뭔가가 자식한테 넘어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유전 정보라고 합니다. 유전 정보. 근데 이게 어떻게 넘어가게 되는지는 잘 몰랐어요. 근데 이제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조금 개념적으로 잘 정립을 했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. 잘생긴 유전자가 A고 키 185, 여기 B고 이게 C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게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유전체라고 하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준 모든 것, 정보, 이게 어떤 유전체 안에 담겨 있고 그 안에 이 A라는 유전자가 여기,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여기, C라고 하는 유전자가 여기,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, 사람들이. 그래서 이제 이 A, B, C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형 이렇게 얘기합니다. 유전자형. 그리고 뭐 잘생기고 키 크고 똑똑하고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표현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멘델이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이 따로따로 유전이 된다. 따로따로 이제 유전자가 다 있다. 그러니까 A라는 게 이제 잘생긴 표현형을 나타내고 B가 이제 키 큰 거, C가 똑똑한 거,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. 요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유전이 된다.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. 이게 정말일까? 이게 정말이니? 이렇게 이제 많이 궁금하겠죠. 그래서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유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. 인생을 갈아서 넣었어요.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. 그래서 이제 사람은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한 것부터 뭐 초파리에서도 한번 해보고, 초파리가 이제 D 멜라노게스터거든요. 그 학명이. 그래서 여기서 해보고, 또 C 엘레강스라고 하는 벌레의 일종인데 여기서도 한번 해보고, 쥐에서도 해보고 이게 맞는지, 그다음에 세균, 심지어 이제 단세포인 세균에서도 해보고, 이걸 다 해본 거예요.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멘델 형님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었어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너무 단순하잖아요. 그냥 봐도 어떻게 이렇게 유전이 되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한 가지 속성은 한 가지 유전자가 결정한다라는 건데 이건 너무 단순하다. 그래서 사실은 이 속성, 한 가지 속성은 어떤 수많은 유전자의 그 협력 또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알게 됐죠. 예를 들어 뭐 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작용을 하죠. 그리고 뭐 잘생기는 것도 사실은 뭐 얼굴 근육, 뭐 눈, 코, 입, 뭐 다 머리, 다 이게 두상, 다 이게 유전자 하나로 결정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것도 다르고, 똑똑한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. 그래서 너무, 근데 이건 제가 예를 든 거고 다른 속성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. 예를 제가 너무 러프하게 든 감이 있기는 한데요. 어쨌든 어떤 속성이 한 가지 유전자로만 결정된다고 보는 거는 너무 좀 단순한 생각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의문이었습니다.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고 해도 이 멘델 형님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사실을 그냥 자기가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맞춘 게 있는데요.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. 유전자는 쌍으로 존재한다. 네.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. 둘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잘생긴 유전자 라지 A라고 하면 라지 A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. 라지 B, C 이렇게 이제 두 개씩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, 이 두 개의 유전자는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두 개의 유전자는 대립되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
대립 유전자라고 부르고요. 영어로는 알렐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잘생긴 유전자가 이거면 다른 정보는 못생긴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가 큰 거, 작은 거, 똑똑한 거, 멍청한 거, 이렇게 이제 서로 대립되는 형질을 가진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유전자가 두 개인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. 그러면 이 사람은 잘생긴 거예요? 못생긴 거예요? 이게 좀 결정하기 어렵잖아요. 이럴 때는 한 가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를 억눌러서 이제 표현형을 결정한다.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그냥 잘생긴 거 이렇게 되는 거다. 이건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, 이건 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. 현실은 전혀 안 그래요.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표현형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잘생긴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, 도미넌트 알렐이라고 하고, 이 스몰 a, 요게 이제 열성 유전자, 리세시브 알렐, 요렇게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이게 정말 전혀 모르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거의 천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왜냐면 우리는 이거의 원리를 알잖아요, 지금은.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는 뭐죠? 바로 염색체,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잖아요.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여기 이제 같은 유전자 위에 대립 유전자가 있는 걸 알고 있고, 요 염색사, 이걸 쭉 풀어보면 이게 염색체고 염색사잖아요? 여기에 이제 어떤 유전자가 그냥 있다. 화학적으로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. 근데 이 멘델 형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도 몰랐고 염색사도 몰랐고 당연히 DNA 같은 것도 몰랐고 유전자 아예 몰랐단 말이에요. 그런데 뭔가가 있는데 이렇게 있지 않을까 하고 대충 생각한 건데 이렇게 다 맞아떨어진 겁니다. 정말 놀라울 뿐이죠.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다 맞는 건 아니었어요. 다 맞는 건 아니었고 조금 틀린 게 있었는데, 뭐 틀렸다기보다는 좀 보완할 점이 있었는데, 어떤 보완할 점이 있었냐면은 이런 겁니다. 불완전 우성. 제가 아까 우성이 열성을 억눌러서 어떤 표현형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다. 불완전 우성도 있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라지, 스몰 a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잘생긴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애가 나온다 이거죠. 평범한 애가. 그리고 뭐 B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보통 키가 나오고, CC 이렇게 있으면은 요건 그냥 평범한 수준의 그런 학교를 다니는 50명이면은 그냥 한 20등에서 30등 정도 하는 애가 나온다. 요런 개념이 있고요.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우성이 열성을 억눌러서 형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, 불완전 우성인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뭐 금오초 같은 어떤 그런 동물에서는 이게 빨간 게 있고 빨간색을 나타내는 게 있고 흰색을 나타내는 그 유전자 알렐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빨간색이 뭐 흰색을 억눌러서 빨간색을 나타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분홍색이 나옵니다. 이런 게 이제 불완전 우성의 예라고 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우성입니다. 공우성. 공우성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. 두 가지 알렐이 그러니까 하나가 뭐 다른 걸 억누르는 게 아니라 둘 다 나타나는 거. 이 대표적인 게 혈액형이죠. 혈액형에서 뭐 AB형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가 다 같이 발현이 되잖아요. 이런 거를 이제 공우성이라고 해요. 그래서 영어로는 코도미넌스. 요 불완전 우성은 incomplete dominance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멘델 형님의 어떤 그런 개념 하고요. 유전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사실은 이제 이게 암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좀 할까 합니다. 그래서 암에 대한 어떤 거대한 그런 단원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 유전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거든요.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얘기가 진행되는 거라서 먼저 얘기를 좀 꺼내봤고요.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 암의 어떤 본질 이런 걸 말씀드릴 때 종종 이 유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때 같이 참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유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